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최근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만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소설을 쓰는가 하면 기사도 쓸 수 있고요. 요리와 노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인간의 창의성까지 넘보고 있는데 그래도 기계의 완벽함보다는 따뜻하고 수탈함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인간미가 더 마음에 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 메리츠종군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금에 또 만나 뵙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예. 네, 이제 좀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주말에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이번 주는 그냥 좀 쉬려고. 예. 네. 내일까지 사실 꽃샘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장에도 조금씩 이제 봄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흐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으로 계속 안도랠리를 이어갔는데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가운데서 그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유입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 뭐 코스피를 6천억 이상 사주면서 오늘도 또 이제 한 1,500 가까이 사줬는데 점점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다시 좀 제자리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 계속해서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청자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VVIP님 모셔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신데 요즘 계좌 현황 어떠신가요? 계좌가 조금 뭐 전화 드리겠습니까? 네. 걱정이 있으신데 그래도 지금 심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도 다행입니다. 좀 시장 요즘 분위기가 그래도 안도랠리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를 조금만 피해가지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넘어 됐습니다. 5년이요.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 어떻게 되시죠? 6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50대부터 시작하셨겠네요. 예, 예. 네. 그럼 노후 자금으로 하시는 거세요? 예. 얼마 정도 지금 투자하고 계시죠? 예? 얼마 정도 투자하고 계세요? 이 텔레비전에서 이 바치도 내려가면 모르겠습니다. 제법 약간 금액이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처음 투자할 때는 한 6억 냈는데 까먹기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 50% 손실 보신 거세요? 예, 예. 네. 지금 3억 원으로 그럼 운영하고 계신 거고, 예. 직접 그런 투자하시는 건가요? HTS 보고 매매하세요? 예, 예. 직접 하시려면 그래도 3억 원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좀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편이시죠? 이제 TV에 보면서. 네. 전문가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러고로 해가지고. 네. 저희 TV도 또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애청자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특별히 성심성의껏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거세요? 네, 시청자님.
다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우리는 그 투자만 하지 재무제표 이런 거 볼 줄도 잘 모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뭐 차트도 잘 읽을 줄도 모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나 뭐 이렇게 차트 보는 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혹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투자해가지고 물리니까 길게 가져가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고, 3억 원으로 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시청자분께서는 좀, 우량주, 좀 튼튼한 종목들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량주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일단 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 기업 내용 자체가 이제 돈을 계속 벌지 못한다든지 뭐 너무 정체돼 있다든지 그러면 주식 자체가 이렇게 좀 뭐 화려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뭐 기대감이 조금 부족한 종목들에 너무 또 장기간 묻어놓게 되면 사실은 또 수익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같은 아주 우량주도 결국에 한 6년 정도로 계속 뭐 하향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단순히 그냥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라고 우량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진단 종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삼성전기, 네. 그다음 제우스, 네. 롯데칠성 그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종목 들고 계신데 삼성전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97,500원입니다. 네. 그리고 60% 비중 두고 계시고요. 예.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200원 매수하셔서 20% 비중 갖고 계시고 롯데칠성은 고점에서 사셨네요. 243만 원에 매수하셔서 20% 들고 계신데 지금 세 종목 모두 손실 구간이세요. 예. 지금 갖고 계신 세 종목 모두 다 꽤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삼성전기를 올해 몇 년 됐습니다. 네, 5년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엔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롯데칠성도 또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좀 되신 것 같아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좀 손실이 있으신 만큼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또 과장님이랑 차장님이랑 한번 만나 뵙고 또 진단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삼성전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 그러시죠? 예. 삼성전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일단 삼성전기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삼성전기가 주로 하는 게 그 MLCC라는 부품이 좀 가장 좀 많이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건 전자기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야 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런 부품이 이제 많이 이제 5년 전에 사셨을 때 삼성전기랑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전기가. 예. 그동안 이제 좀 안 좋았던 사업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제 휴대폰 사업이랑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올라왔는데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S7이 좀 팔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1분기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는 조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735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한 2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건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신제품이 이제 S7이라는 그 신제품이 나오게 되는 효과를 좀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저가 폰들도 이제 그 J 시리즈라든지 뭐 A 시리즈 해가지고 또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고사양 쪽으로 이제 중저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스마트폰의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뭐 전기가 만드는 부품들은 여전히 좀 많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더 보다 뭐 판매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 뚜렷한 이익이 증가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혹시 뭐 쓰세요, 아버님? 갤럭시 노트 씁니다. 아, 갤럭시, 예, 삼성 전기 사시면, 예, 저도 노트 쓰는데.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뭐 하웨이라든지 뭐 ZTE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샤오미라든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다가도 좀 납품을 좀 많이 해야지 이제 확실히 큐가 늘어나겠죠. 삼성전자만 믿고 있다가는 사실은 삼성전자는 좀 캐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퍼져 나가는 건데 사실은 그쪽도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 업체들한테 이제 어떻게 납품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MLCC를 잘 못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거를 갖다 쓰는데 삼성전기 거를 주로 갖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수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G5 보셨죠? 요즘에 뉴스 들으셨죠? LG G5나 뭐 아니면 그 전에 V10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바깥에다가.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중화권에서도 그 화웨이나 뭐 대만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3분기부터는 듀얼 카메라를 좀 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쪽으로도 약간 이 부품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원달러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뭐 3,300억 이상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한 10% 정도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가와 매도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5년 전에 97,500원에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봐야 한 7만 원, 뭐 7만 원을 뚫는다고 해도 8만 원을 뚫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밸류를 어떻게 곱해주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7, 8만 원 선에서 좀 끝나지 않겠나,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아주 이제 계속 좋게 이어진다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릴 건데 주봉을 보면 지금 한번 크게 8만 원까지 갔다가 8만 원 좀 넘었다가 이게 작년 3월 정도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S6, S6 Edge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휴대폰 판매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또 빠지죠. 빠졌다가 다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오다가 또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건 대외 시장의 영향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리바운딩 하면 한 7만 원에서 7만 1,0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가서 또 다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중을 한 60% 이상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빠지면 다시 또 사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서 결국에는 좀 손해본 걸 좀 많이 손실을 복구하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 일단은 장기 추세를 보시면 여기 2014년 10월 달에 39,8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중간에 한 49,000원대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한번 많이 빠졌지만 51,000원대까지 한번 빠졌었죠. 57,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예,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약간 그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한 7만 원을 넘어가면 조금 정리하시고 다시 한 뭐 6만 원 밑으로 한번 빠질 때 오히려 좀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비중 축소, 물론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뭐 지금까지 안 나왔던 호재가 나오면서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트나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보면 이게 월봉인데 월봉으로도 보면 되게 뚜렷하게 나오죠. 예,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전고점을 벗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예, 그 전고점을 뚫고 나가야지 사실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전에 2010년도에 그 한참 잘 나가던 삼성전기의 모습이랑 지금은 좀 많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 오늘 다행히 좀 많이 올라왔죠. 한 2%대 올라왔는데 지금 아마 61선의 저항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환선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121선을 전환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예, 121선이 만약에 HTS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없으면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제대로 된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121선을 뭐 조금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1선 근처 가면 조금 헤맬 수 있습니다. 예,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고 매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이거는 계속 바뀌는 건데 현재로는 한 62,000원 정도 손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어떤 것도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삼성전기 공매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매도 치는 게 예. 근데 뭐 공매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것도 투자의 한번 기법인데 사실은 공매도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개인은 못 하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를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공매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 좋게 본다는 거죠. 무조건 공매도를 쳐서 뭐 떨어뜨리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사실은 올라와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도 쇼커버링을 해서 다시 뭐 빨리 더 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죠. 예,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조금 오바해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상승할 때도 우리 보면 개인들이 마지막에 꼭지를 잡는 이유가 약간 뭐 묻지마로 막 따라가면서 사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보면. 그래서 주식은 하락과 상승 시에 급상승이나 급락을 할 때는 조금 약간 원래보다는 떨어질 거보다 더 떨어지고 올라갈 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롯데칠성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롯데칠성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을 보면 사실은 그 뭐 요즘에 롯데그룹이 좀 시끄러웠죠. 예, 뭐 신동빈 회장이랑 뭐 그 원래 그 왕 회장인 이제 신격호 회장이랑 뭐 좀 형제간에 또 내분도 좀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롯데칠성은 이거는 뭐 사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죠. 일단 뭐 사이다라든지 뭐 음료 이런 걸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최근에 근데 2015년에 이제 그 롯데칠성을 좀 이끌었던 거는 뭐 트랩이라든지 뭐 수나리 뭐 이런 클라우드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탄산수라든지 뭐 그 술이죠. 예. 칵테일 소주랑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맥주인데 뭐 전지현 씨가 선전을 했었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뭐 브랜드 파워가 좀 좋아졌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일단은 양호하게 매출은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기 영업이익도 뭐 전망치랑 크게 FN가에도 전망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가치주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이익이 좀 나타나는 데는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좋아지지는 어렵습니다. 이게 음료다 보니까 사실은 뭐 소주값 요즘 얼마 하는지 아시나요, 아버님? 소주 뭐 보통 우리가 마트 가면 1,100, 200원, 300원. 그렇죠. 예. 할인마트 가면 그렇고 좀 딴 데 가면 조금 더 비싸고 뭐 그렇죠. 예, 뭐 1,500원. 예, 맥주값도 뭐 한 2, 3천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마진이 생각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이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회사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지, 뭐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원화 대비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소주 수출도 조금 더 뭐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데 국내 소주가 해외에 수출된다고 할 때 그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먹을까요, 아버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안 먹고 그 제외 동포들이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한인 식당들 뭐 이런데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매출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일단 올해는 주류 판매가 좀 잘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부산에 사시니까 소주를 뭘 드시죠, 아버님? 거기가 부산이 원래 뭐가 유명한 거죠? 우리 지방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먹습니다.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롯데 칠성 갖고 계시면 사실은 처음처럼을 사서 드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처음처럼은 뭐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예. 일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롯데그룹에서 롯데 제과가 지금 액분을 하기로 했죠, 액면 분할을. 예, 지금 뭐 롯데 그룹 주주들이 보면 대부분 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액면가 이제 5천 원짜리여서 좀 다소 조금 이제 그거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서 가격을 한 20만 원대, 10만 원대 이렇게 줄여놓는 거죠. 예, 주식수를 좀 늘리고 그럼 거래가 좀 활발해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롯데 칠성은 아직까지 그런 발표는 안 했습니다. 이제 안 했는데 여전히 액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 제과가 하고 나서 좀 좋은 효과를 보면 롯데 칠성도 좀 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신동민 회장도 그나마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신동민 회장도 결국엔 지금 뭐 그룹을 다시 장악을 하게 되면 친주주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은 꾸준히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률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늘어나면 사실은 또 외국인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목표가를 좀 낮추는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신 가격이 한 253만 원 정도 243만 원 정도 되시는데 한 250만 원 매수가 부근 정도 가시면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쯤 갈지 그거를 제가 뭐 일단은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롯데칠성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루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물론 이제 이거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위아래 폭이 크죠, 진폭이. 예, 롯데칠성은 진폭이 큰 거는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위로 사야 되고 팔려면 아래로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큰데 주봉을 보면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218만 원, 뭐 11만 원, 211만 원 선 정도 지금 제가 표시한 요 선 정도가 뚫기가 가장 어렵죠. 오늘도 거기 뭐 이번 주도 거기까지 갔다 왔죠. 예. 어제도 그래서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게 또 요 구간입니다. 한 230만 원에서 뭐 210만 원 사이.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한 300만 원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때가 이제 이게 뭐 칵테일 소주 잘 팔리고 이럴 때였죠. 예. 뭐 클라우드도 나오고 막 이런 신제품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 사실은 지금 단기간에 한 215만 원 정도를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기간으로 보면 뭐 한 6개월은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예, 이게 뭐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3주째 그래도 한 3주째 계속 급락을 하고 나서 좀 올라왔죠. 근데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예, 사실은 조금 이제 여기서 이 저항선을 뚫으면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 기관들이 요즘 계속 매물을 내놓고 그렇죠. 예, 뭔데 일단은 매물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이거 말고 담을 게 많으니까 좀 팔을 수도 있고요. 롯데 칠성이 뭐 아주 안 좋아져서 지금 이 물건을 던진다라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롯데제과하고 롯데칠성하고 50만 원 차이 났는데. 그죠. 이게 일단은 뭐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면 월봉으로 보시면.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급하게 올라간 게 좀 다시 내려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250만 원 선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우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제우스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반도체랑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이 좀 많이 좋죠. 예. 예,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예, 그동안 근데 제우스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가 이쪽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장비가 LCD 장비입니다. 예, 근데 LCD는 좀 약간 비중이 좀 많이 줄고 있죠. 중국에서는 좀 많이 늘렸는데, 중국에서 늘렸지만 생각보다 이 LCD는 마진폭이 적다 보니까 LCD에서 지금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CD 장비 쪽은 지금 오히려 좀 매출이 좀 이쪽으로 돈을 벌다가 제우스가 최근에는 이쪽을 좀 줄이고요. 신규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태양전지 관련된 이런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린룸 같은 거 보셨죠? 이제 그 TV 같은 거 보면 무슨 그 하얀 모자 같은 거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그 먼지 없게 막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클린룸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뭐 진공 펌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듭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래서 뭐 태양전지 장비도 좀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해외 수출은 보통 중국이랑 대만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다. 중화권 정도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D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신규 사업들이 다시 좀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뭐 LCD에서도 약간 고급 라인 뭐 8세대에서 11세 라인 이런 거를 11세대 라인을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혜는 좀 더 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신규로 준비했던 사업들이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격을 조금 예전에 비싸게 지금 이제 보면 비싼 거죠. 예전에 그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예. 일단 목표가는 그 가격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8,000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긍정적인 거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죠. 예, 거래량은 많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고, 예,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일단 제우스 보면 지금 이게 주봉인데 지금 18,000원, 17,800원이니까 요 무렵에 사신 거죠. 그죠? 뭐 2014년이나 아니면 2015년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6월 달이나. 그죠? 예. 근데 지금 그 매수하실 때도 보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조정받을 것 같아서 다시 사셨는데 다시 갈 거로 생각하고 사셨는데 빠졌죠? 예, 계속 빠져버렸어요. 예. 이제 작년 한 중반부터 해서 사실은 뭐 좀 이쪽 LCD 라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지금 다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 한 4주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 지금 일봉으로 봐도 지금 급락했던 부분,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코스닥이 급락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뭐 12일 날 같은 경우 뭐 사이드카 걸리고 막 그랬었죠. 예, 그런 날. 예, 그날 제일 많이 빠졌던 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1선을 한번 터치했다가 다시 밀렸죠. 이때. 또 한번 뚫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한번 뚫었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회색 선인데 제가 이 회색 선을 좀 진하게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지금 약간 여기 지금 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좀 사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뭐 한 18,000원 선까지 원래 제자리 선까지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매출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쪽은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 먼저 대장주들이 먼저 가고 있죠. 뭐 여러 이제 OLED 장비가 먼저 가고 있고 그다음에 OLED랑 뭐 반도체를 같이 하고 있는 애들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좀 있으면 또 뭐 관련된 그 평택 공장이라든지 뭐 시안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증설이 계속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국도 새로운 것들을 지금 자꾸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를 좀 더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 되셨을 때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보시고 매도를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한 18,000원을 일단은 목표로 보고 이제 좀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목에서 영업이 조금 나는 회사 같은데. 지금 뭐 회사는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가 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출이라는 게 이제 그 보실 때 작년보다 더 벌어야 되고요. 예. 뭐 전분기보다 더 좋아져야지 이게 항상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더 받죠. 예, 주가라는 게 어차피 기업의 가치인데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를 버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이 약간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어떨 때 보면 확 빠지죠.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그 실적만 보고 실적 발표만 보고 들어가는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다음 분기에 또 좋아지면 뭐 또 더 올라가겠죠. 이제 근데 장비주들의 특징이 뭐 수주가 몰릴 때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요. 또 한동안 또 일감이 없으면 또 계속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좋아질 때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 저희가 세 종목 진단해 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 심리 상태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밝은 모습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게시판과 증권통 종목 진단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